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6월에 경상수지가요 58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2달 연속 흑자는 맞는데 이게 좋은 흑자라고 좀 분석해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경상수지가 흑자를 달성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입의 하락폭이 수출의 하락폭보다 더 커서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의 흑자가 일어났던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국내의 대기업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송금하는 배당금이 크게 늘어나서 이것이 경상수지에서 기록되는 것이 본원소득수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원소득수지의 흑자가 크게 일어난 것, 이 두 가지 이유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상품 수지 같은 경우는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더 커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 수지가 흑자로 나왔다는 점. 그다음에 본원소득 수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요. 네. 중요한 거는 또 서비스 수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 수지는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앞으로도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대외 요인이 개선됐다고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이번에 여러 결과로 봤을 때도요, 네. 뭐 반도체라든지 석유 제품 수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오로지 승용차하고 조선업에서만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에 대한 수출도 동남아시아 같은 주요국에 대한 수출도 감소를 했고요. 오로지 유럽 연합에 대한 수출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내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이제 개선된 결과로 보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보통 이제 한 달 끝나고 무역 수지가 이제 발표되고 그 다음에 또 경상 수지가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무역 수지라는 것은 국가 간의 상품의 수출입 거래를 기록한 통계입니다. 네. 그래서 상품을 수출해서 수입을 뺀 것이 무역 수지고요. 반면에 경상 수지는 국가 간의 상품의 수출입 거래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수출입 거래, 그래서 뭐 해외여행 같은 여행 수지 같은 것이 서비스 수지를 잡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산 요소라고 하는 노동과 자본 거래로 인한 그 소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기록이 되는데 이것을 본원소득 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내의 대기업이 해외 지사가 국내로 송금한 배당금, 이거는 것이 본원소득 수지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국가 간에 대가 없이 금전을 주고받는 이전 소득을 기록한 이전 소득 수지까지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좋은 의미의 흑자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국제유가도 오르고 있고 중국의 상황도 사실 뭐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반기 우리나라 경상수지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56억 달러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보다 저는 흑자 폭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 유가가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예. 그러면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상품 수지인데요. 상품 수지에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인데 수입의 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그럼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 경기의 회복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 수출이 늘어나지가 않아서 이건 역시 상품 수지 흑자 폭을 증가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포함된 IT 경기 역시 회복 속도가 지연되고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상품 수지의 흑자 폭을 갖다가 줄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해외 여행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경상수지의 하반기 흑자 폭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전망치인 256억 달러보다는 좀 상당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한 가지 요인 중에 중국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그 지표가 안 좋더라고요. 중국의 7월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7월 중국 수출액 같은 경우는요, 2,817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5%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3년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 실적 같은 경우 5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미중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중 갈등 와중에 미국 등 주요 기업으로의 수출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또 부진한 것이 또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중국의 내수 소비가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한 다음에 내수 소비가 보복 소비 욕구 때문에 활성화가 되면 제조업에서도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 생산이 증가해서 제품이 많이 쌓여야만 이게 또 수출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로 중국의 보복 소비 열기가 금방 식고요. 그다음에 내수 소비가 그래서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서 제조업 경기도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수출이 부진한 큰 이유고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 주요국으로 대한 수출은 다 줄어들었는데 유일하게 러시아에 대한 수출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냉전 체제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만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 역시 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중국의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라는 것도 중국의 소비자나 기업들이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그것은 내수 소비죠. 그것도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한국과 타이완, 대만으로부터의 수입도 20% 넘게 급감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주로 한국과 타이완으로부터 중국이 반도체, 그다음에 전자제품을 수입해 왔는데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수요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국내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초전도체 때문에 관련주가 급등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한 번에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 연구소가 초전도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발표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테마주가 이래서 무섭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테마주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는요. 예. 국내의 한 민간 연구소가 상온에서 전기의 흐름의 저항이 0이 되는 물질, 이 초전도체죠.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워킹 페이퍼라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연구 결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익명 심사자 peer evaluation, 익명 심사자의 심사 결과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예. 검증받기 전 단계인 워킹 페이퍼를 발표를 하면서 이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주가가 급등을 하는 현상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학계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민간 업체에서 본인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자 어제 같은 경우 오전 중에는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을 해서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는 결과를 보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전에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소에서 SNS상으로 본인들이 실험해 본 결과 이 물질은 초전도체도 아니고 저온에서조차 전기의 저항이 존재하는 그런 물질이다. 예. 초전도체는 전혀 아니다. 게임은 끝났다고 본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하한가로 급등락을 하루 중에 반복을 하는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됐고요. 이것이 바로 테마주, 소위 말하는 밈 주식이라고 하죠. 요즘에 온라인상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투자 열풍이 부는 이런 밈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보여준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복형 금감원장도 테마주에 대해서 좀 위험성을 경고했었잖아요. 그럼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마주에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인 걸까요? 사실 최근에 이런 테마주, 심지어 비투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런 테마주의 투자 열풍 현상은 소위 말하는 FOMO 현상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ear of Missing Out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2차 전지 주가 상승 열풍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주요 2차 전지 주식과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뭐 6배 이상 상승한 종목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2차 전지 주식에 투자를 해서 큰 폭의 재산 증식을 거둔 사람들이 목격이 되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테마주들을 찾아서 투자 자금이 움직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최근에 밈 주식이다, 테마주다 이런 열풍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2차 전지, 그다음에 이번에 초전도체 같이 우리 민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종목의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과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종목들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튜브라든지 무슨 인터넷 동호회 이런 데서 얻은 그냥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묻지마 투자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서 많은 민간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예상이 되는데요. 테마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주식과 산업에 대해서 면밀한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것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심하셔야 된다, 투자를 하실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그 여러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무역 수지 적자가 2달 연속 감소를 했고요. 또 2분기 신용카드 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넘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고 있지만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것. 이것은 미국의 민간 소비가 침체되지 않고 있다. 예.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도 소비 지출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예. 있다. 반면에 연체율은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요.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이 연체율 역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재정적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고요. 민간 소비가 탄탄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이 2달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뭐 한국하고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 수출도 감소했고 그렇지만 수입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예. 무역 수지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건데요. 무역 수지의 적자 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이런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줄어든 것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중국 무역 적자가 줄어든 것이 또 하나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갈등 와중에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고자 하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대중국 무역 적자가 줄어든 요인, 이런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감소하는 것 중에서는 수입이 줄어든 게 큰데, 수입이 줄어든 것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내수 소비도 약간 둔화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 뉴욕 증시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건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예. 가장 큰 영향은 신용평가에서 무디스에서 주요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거나 강등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디스가 M&T뱅크 등 10개 중소은행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요. 그다음에 US 뱅코프 등 6개 주요 은행은 강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은행의 자산 부채 관리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부각되면서 3대 지수가 다시 하락을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